네, 안녕하세요. 연애의 정석을 알려드리는 연애의 정석입니다. 소개팅 여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소개팅 앞두고 계신 여성분들, 아니면 소개팅에서 좀 실패를 많이 하셨다는 여성분들, 요 내용 집중해서 봐주세요. 아무래도 소개팅은 서로 남모르는 남녀가 일종의 면접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어느 정도 컨셉은 필요한 거죠. 처음부터 완전히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거나 또는 이미지를 베릴 만한 자신의 단점을 부각시킨다면 그 소개팅은 당연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마음에 드는 상대가 나왔을 경우라면 그 실패는 더더욱 뼈저린 후회를 하지 않겠어요. 다음과 같은 10가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옷차림. 여자와 남자가 생각하는 옷차림에는 개념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야하지 않고 과하지 않고 그냥 디자인적으로 이쁘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야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사람한테 검수를 받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야한 여자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예요.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물론 내 여자가 된 후에 나에게만 보여주는 야한 모습은 자극적인 이벤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엄연히 첫 만남의 소개팅이고 명심해야죠. 여자 아나운서의 옷차림만 적당히 따라가도 큰 실패가 없어요. 근데 단 너무 9시 뉴스 같은 그런 복장 말고요. 또 막 몸매가 딱 드러나면서 막 부각적인 그런 기상캐스터 그런 복장도 주의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너무 방대해서 패션의 세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핵심적인 개념을 얘기하면 여성의 맵시가 어느 정도 보이면서 노출이 심하지 않은 그 기준을 쫓아가셔야 돼요. 어렵죠? 2번, 이 핸드폰. 요새 젊은 사람 중에 핸드폰을 손에 떼놓고 뭐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전화가 혹시도 올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뭐 대략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 안에 한 번씩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규칙을 정하면 좋겠어요. 소개팅에 앞서서 핸드폰을 진동으로 바꾸고 가방에 넣어놔야 돼요. 이게 그 테이블 같은 데 올려놓으면 진동이 울려도 막 드르르 하면서 분위기 깨잖아요. 뭐 카톡이 막 오고 그래도 계속 분위기 깨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이 울려대도 30분간은 상대한테 집중을 하도록 이게 핸드폰을 살짝 보이게 놔두면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전화냐 아니냐 정도는 살짝 보이긴 하거든요. 그걸 막 일일이 꺼내서 확인하고 뭐 전화 받고 이러면 다 산통 깨지는 거예요. 수시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것은 서로 소중한 시간을 내서 앉아있는 그 소개팅 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또한 상대를 무시하는 행위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역지사지라고 했어요. 그냥 상대방 남성도 수시로 핸드폰 보면서 막 하면서 네, 수진 씨는 예, 잠깐만요. 네, 수진 씨는 어디까지 얘기했죠 저희가? 잠깐만요. 예, 아니야, 예, 그러니까 예, 네네, 네, 죄송합니다. 자, 급한 전화 왔어가지고요. 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한번. 짜증나죠? 이거는 똥매너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조건. 현실적인 조건은 물론 필요하고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죠. 우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에 집중하고 알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소개팅 자리에서 조건적인 부분의 언급을 자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속물로 생각할지도 모르니까요. 아버님은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뭐 집은 혹시 어디에 무슨 동의 집인가요? 집이 혹시 아파트인가요? 집이 자가인가요? 전세인가요? 시가로도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이건 뭐 제가 과장되게 얘기한 거지만 어쨌든 그런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나는 말을 한다는 것부터 조건적인 부분을 알아가는 어떤 그런 질문들이나 이런 건 삼가해야 된다. 네 번째, 대화.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고서 말을 해야 돼요. 주로 자기 말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할 말을 생각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 잘 주의 깊게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습관이에요. 습관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지. 소개팅에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대화가 안 통하는 것만큼 별로인 소개팅은 없으니까요. 대화가 통하지 않고 짜증만 나는 미녀인데 대화가 통하지 않고 짜증이 나. 말하면 할수록 짜증이 나. 이쁘긴 한데 말이 안 통해 짜증이 나. 대화가 잘 통하는 평범녀. 그냥 평범해. 뭐 좀 흔한 외모야. 근데 말이 되게 잘 통해. 말할수록 쏙쏙 내 말을 이렇게 쏙쏙 다 알아듣고 또 내 마음에 드는 말들을 쏙쏙 해. 말이 대화가 재밌어. 이렇게 잘 통하는 사람 좀 처음이야. 오랜만이든가 처음이야. 이 중에 누구 선택할까요? 땡땡거리고 말 짜증나고 좀 이쁘장한데 뭐 대화하는 게 진짜 불편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여자가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그냥 이쁘니까. 근데 말을 하면 깨. 근데 어떤 여자는 그냥 적당한 그냥 평범한 외모인데 말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참 어떤 배려도 느껴지고 생각의 깊음도 느껴지고 말도 좀 조리 있게 하면서 또 재치도 있고 나랑 말하는 게 재밌어. 어떨까요? 남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건 그 평범녀예요. 말이 잘 통하는. 5번째, 식사 예절. 소개팅에선 멀뚱멀뚱 차만 마시는 경우보다는 보통은 식사를 같이 하게 마련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의 평소 음식을 섭취하는 행태가 드러나게 돼요. 분명 연습이 필요한 거죠. 평소에 조신하고 깔끔하게 음식을 잘 섭취하는 좋은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면 걱정할 게 없겠죠. 근데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단점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쩝쩝댄다든가 부산스러운 행동을 한다든가 음식물을 입에 넣고 씹으면서 말을 한다든지 그랬어요 하는 그런 안 좋은 습관들까지는 너무 과장됐다고 치더라도 가장 확실한 거는 일단 자신의 평소 밥 먹는 모습을 촬영해요. 핸드폰들로 이렇게 놔둬요. 거치해둬요. 무의식적으로 처음에는 의식을 하겠지만 자기가 이제 먹는 거 집중하다 보면 이제 카메라를 약간 있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나중에 확인해 보면 뭔가 고질적인 안 이뻐 보인다, 좀 이상한 동작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고치는 게 좋아요. 화장 왜 해요? 화장 왜 하죠? 그냥 맨 민낯으로 나가면 되지 화장 왜 하냐고요. 좀 더 이쁘게 다듬는 거잖아요. 그럼 왜 식사 그 부분은 그렇게 다듬을 생각을 못 하냐는 거예요. 다듬으면 되잖아요. 좀 더 이쁘고 우아하게 먹자는 거죠. 그러면 먹는 자체도 사랑스러운 여자가 될 테니까요. 너무 과하게 맛있네요 이러라는 게 아니라 좀 깔끔하게 이렇게 먹고 이렇게 우아한 느낌, 이쁜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자, 6번째, 개인사에 깊게 접근 금지. 소개팅은 어느 정도의 기본 면접 과정과 같다고 했죠.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너무 깊은 개인사에 접근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고 매너도 안 좋은 거예요. 위 3번의 항목 조건과 비슷한 맥락인 거죠. 서로 좀 더 친밀하고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사이가 되면 될수록 서로에 대한 개인사는 더 많이 공유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냐는 거죠. 소개팅에서는 조금은 라이트한, 심각하지 않은 정도의 내용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여자가 되는 것이죠. 7번째, 주량껏 마시자. 소개팅에서는 밥만 먹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때론 저녁 타임에 간단한 술자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전통적인 소개팅의 형식을 탈피하는 경우고 첫 만남보다는 한두 번 만나서 조금은 더 깊은 대화를 원할 때의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나 문제는 보통 술을 먹고 사고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말실수, 병을 깨고 난동을 부린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말실수. 보통 사람들은 술 때문에 평소 하지 않던 사고를 쳤다고 핑계를 대는데 사실은 아니다는 거죠. 평소 이성적으로 붙들고 있었지만 술로 인해서 자제력을 잃은 나머지 자신의 단점이 고스란히 나와버리는 거예요. 말실수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자신의 주량을 정확히 기록해둬야 돼요. 그리고 그 평균적인 주량보다 최소 3분의 2 정도로 마셔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추태를 보여서 기껏 마음에 들었던 남자가 도망가지 않게 하려면 말이죠. 또는 자신이 마음에 들지도 않은 남자와 분위기에 취해서 본능이 꿈틀대는 사고치면 어떡해요. 그 후회감을 어떡할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8번째, 과거는 묻지 말자. 역시나 과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고 적당히 순화해서 필요한 정도로만 말하는 것이 맞아요. 그냥 연애는 적당히 몇 번 정도 했어요 정도로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게 좋죠. 자신의 얘기도 너무 자세히 말해서는 안 되고 또 당연히 상대에게도 깊게 묻는 것은 서로 곤란한 상황을 자초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되면 당연히 화기애애한 소개팅은 물 건너가는 거고요. 서로 깊어진 상황에서도 되도록이면 과거를 조심해야 하는데 서로 알아가는 단계에서 그런다면 뇌가 없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9번째, 앞서는 마음 딱 붙들기.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실망하고 주선자한테 하소연하죠. 왜냐? 그간 제대로 된 소개팅을 하지 못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못 만나온 조급증인 거예요. 반대로 조금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냐? 역으로 마음이 너무 앞서는 오류가 발생되죠. 서로 스텝 바이 스텝 발을 맞춰서 교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임에도 마음이 앞서다 보면 그것을 간과하게 돼요. 적당한 한마디면 되는데 2마디, 3마디 호들갑을 떠는 거죠. 그러면 상대 남성은 덜컥 움츠러들게 마련이에요. 마주하는 상황이든 전화든 SNS든 카톡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면 될 것을 2마디, 3마디 하면서 앞서 나가지 말아야 돼요. 조금 이제 마음이 앞서는 것을 절대 금물로 삼아야 한다는 것. 그렇다고 또 너무 아끼면 안 돼요. 아끼면 똥 돼요. 너무 해프면 안 돼요. 적정한 선. 자, 마지막 10번째, 진솔함으로 승부해라. 자신의 것을 절대로 부풀리지도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보통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또는 자존심 때문에라도 과장해서 말하거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죠. 결국 그 짐은
본인 스스로가 떠안고 가게 돼요. 혹시라도 뽀록이 난다면 그것으로 진실된 사람이 아니라고 손가락질 당하게 될 수도 있죠. 이미지가 추락하고 주선자마저도 등을 돌리게 된다면 소개팅 건수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겠죠. 혹시 들키지 않고 좋은 관계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자신이 뿌려놓은 말들을 책임지려다 보면 굉장한 스트레스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애초에 하지 않았으면 자신도 편하고 상대에게도 떳떳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승부합시다. 자신의 진솔하고 솔직한 모습을 좋아해주지 않는 남자라면 당신도 쿨하게 지워버려도 됩니다. 언젠가 당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줄 남자가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연애의 정석을 알려드리는 연애의 정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